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플라잉 몽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편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조력자들이 결국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플라잉 몽키들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구를 믿었고 동료를 도우려 했고 때로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 힘들어 보이길래 옆에 있어주려고 한 거야. 그 의도는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심만으로는 진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적인 감정 호소와 서사 조작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정의감이 오히려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상처 주고 때로는 파괴했다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단순한 오해였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진심으로 나섰지만 결국 조작의 도구가 되어버린 플라잉 몽키들이 시간이 지나 어떤 감정에 휘말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은 정말 조력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게임판에 올라간 말이었을까요? 플라잉 몽키는 처음에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피해자처럼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겠어? 이런 말은 겉보기에 겸손하고 진실돼 보입니다. 그는 눈물도 보이고 상처받은 척도 잘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정적으로 깊이 이입하게 됩니다. 저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지. 그렇게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엔 단순한 찜찜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나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과장된 말이라 생각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피해자의 말이 이상하리만치 일관되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피해자가 오히려 차분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뀝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더니 나중엔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논리도 점점 무너집니다. 피해자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만을 강조합니다. 그때 플라잉 몽키는 혼란에 빠집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이해했던 걸까? 내가 편들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해자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이, 퍼뜨렸던 소문들이, 보였던 태도들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 사람이 날 용서해 줄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싶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그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또다시 피해자에게는 외면과 부정의 상징이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앞에 서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플라잉 몽키는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 갈림길은 책임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 사람, 내 앞에서는 너무 괜찮았어.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겉으로는 해명 같지만 실은 변명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반응을 탓하며 방어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정도로 말한 게 뭐 그렇게 큰 상처야? 이들의 말에는 공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낳은 결과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착한 사람의 자리에 놓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내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이꼬르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공식이 작동하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부정합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죄책감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물에 속았고 피해자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모든 맥락이 연결된 순간 그들은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저 말들을 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였다고? 그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들, 차가운 눈빛, 조롱 섞인 비웃음이 밤마다 떠올라 그들을 괴롭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도 이제 와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상처를 줬고 이미 외면당한 자신이 무슨 낯으로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나 봐.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지고 도덕적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 죄책감은 때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 도망치지도 못하는 기억이 마음속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마주한 뒤의 반응은 단순한 심리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과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충돌입니다. 어떤 이는 외면하고 어떤 이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플라잉 몽키가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는 진심으로 연결돼 있어. 그 믿음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칭찬과 의존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넌 내 진짜 편이야. 이런 말들은 플라잉 몽키에게 깊은 소속감과 존재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 관계는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그들이 쓸모있는 도구일 때만 유지되는 관계. 나르시시스트에게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그들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존재가 되면 태도는 돌변합니다. 요즘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걔 때문에 힘들었어. 이제는 자신이 듣는 입장이 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피해자를 대했던 그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걸 보며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였구나. 이 사람은 날 이해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외면했던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오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쓰라립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플라잉 몽키는 철저한 고립 속에 남겨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새로운 타깃과 연료를 찾아 떠났고 피해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더는 어떤 말로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제야 플라잉 몽키는 외칩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말은 책임 회피로 들리고 자기 합리화로 들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쟤 또 누구 편 들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과거에 쉽게 한쪽 편을 들었던 전력이 이제는 불신과 거리감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또 휘둘릴지 모른다는 인식은 그들을 점점 사회적 외톨이로 만듭니다. 플라잉 몽키는 살아는 있지만 더 이상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관계는 끊어지고 믿음은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그런 짓을 한 걸까? 반복되는 후회와 자기 비난 속에서 그들은 점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울감, 자기 혐오, 감정적 무기력이라는 깊은 어둠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외면했던 사람들 역시 혼자서 그 어둠을 견뎌야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플라잉 몽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그 몽키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피해자였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과민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민하다, 너무 민감하다는 말에 스스로를 의심했을지 몰라도 당신이 느낀 고통은 충분히 타당했고 그 고통은 누군가의 조작된 기억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외면당한 게 아니라 조작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이야말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를 떠나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선의의 얼굴을 한가해는 때때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난 그냥 도와준 거야 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